아랑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중종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절의 일이지요. 경기 남부 어느 작은 읍성에 기이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윤간의 사랑채에 걸린 백호 그림이 밤마다 눈을 뜬다는 것이었지요. 어젯밤에도 그 집에서 호랑이 울음소리가 났다더라. 헛소리 마라. 종이에 그린 짐승이 어찌 운단 말이냐.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으나 그 집 앞을 지날 때면 누구나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달빛 아래 창호지에 비치는 그림자가 꿈틀거리는 것 같다는 이도 있었고, 새벽녘 담장 너머로 커다란 짐승의 숨소리를 들었다는 이도 있었지요. 그 소문의 중심에는 한 폭의 족자가 있었습니다. 누가 그렸는지, 언제부터 그 집에 있었는지 아는 이가 없었습니다. 다만 윤가의 가장이 숨을 거두기 전 어린 아들에게 이 그림을 건네며 이 그림이 너를 지키리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백호 그림의 주인은 윤설인이라는 도령이었습니다. 설인은 올해 19이 되었으나 타고난 병약함 탓에 또래보다 여위고 창백했지요. 그러나 눈빛만큼은 맑고 깊어 한번 마주치면 좀처럼 잊히지 않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설인의 아버지 윤현은 한때 이름난 선비였습니다. 강직한 성품으로 바른 말을 서슴지 않았으나 그것이 화근이 되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말았지요. 결국 병을 얻어 쓰러졌고 채 38배 나이에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던 날 밤 설인은 차가워져가는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설인아. 희미한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흘러나왔지요. 이 그림을 내 곁에 두거라. 이 그림이 너를 지키리라. 아버지는 그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설인은 그날 이후로 그 백호 그림을 한시도 곁에서 떼어놓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으나 그림을 바라보고 있으면 아버지가 아직 곁에 계신 것만 같았기 때문이지요. 설인은 속을 잘 드러내지 않는 성미였습니다. 그러나 한번 마음먹은 일은 끝까지 해내는 굳은 심지를 지녔지요. 사람들은 몰락한 가문의 병약한 도령이라며 손가락질했으나 설인은 묵묵히 제 갈 길을 걸었습니다. 설인은 홀어머니와 단둘이 지냈습니다. 어머니 박씨 부인은 남편을 잃은 슬픔을 삼키며 바느질품을 팔아 근근히 살림을 꾸려나갔지요. 이웃들은 그런 모자를 딱하게 여겨 때로는 쌀을, 때로는 반찬을 나누어 주곤 했습니다. 그 무렵 읍성에는 새로 부임한 현감이 있었습니다. 현감에게는 채령이라는 딸이 있었는데 나이는 설인보다 1살 아래였지요. 채령은 규중 처자답지 않게 글 읽기를 좋아하여 종종 서당에 책을 빌리러 다녔습니다. 그러다 설인의 총명함을 알아보고는 자연스레 교류하게 되었지요. 윤 도령은 참으로 글을 잘 풀이하시는군요. 과찬이십니다, 아가씨. 두 사람 사이에는 은근한 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감의 측근 김봉석은 윤가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봉석은 윤가의 몰락을 기회로 삼아 가문에 남아있는 땅 문서를 빼앗으려 했지요. 문서를 순순히 내놓으면 모자의 목숨은 살려주겠다. 봉석의 협박에 설인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두 집안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긴장이 팽팽하게 흐르고 있었지요. 그 무렵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설인의 방에서는 바람도 없는데 종이가 들썩이는 소리가 났지요. 처음에는 쥐가 든 줄 알았으나 아무리 살펴보아도 쥐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밤에 이상한 소리를 들으신 적이 있으신지요? 무슨 소리냐? 내가 너무 예민한 게야. 환상일 뿐이니 마음 쓰지 말거라. 박씨 부인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설인은 알고 있었지요. 그 소리가 다름 아닌 백호 그림이 걸린 벽에서 난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날 밤 설인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창호지를 통해 스며들어 그림 위에 은은하게 내려앉았지요.
그 순간 서리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림 속 백호의 눈동자가 달빛을 받아 번뜩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살아있는 짐승처럼 날카롭게 빛나는 그 눈이 서린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지요. 서린은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보다 더 강한 감정이 가슴 깊은 곳에서 솟아올랐습니다. 그것은 묘한 그리움이었지요. 아버지. 서린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그림 속 백호의 눈빛이 한결 부드러워지는 것 같았지요. 물론 그것이 눈의 착각인지 아니면 정녕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서린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그림이 너를 지키리라.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에서 자꾸만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서린은 그림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무언가가 그 그림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서린은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지요. 서린은 새벽녘에 눈을 떴습니다. 방 안에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고 어디선가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왔지요. 서린은 벌떡 일어나 그림이 걸린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지요. 백호 그림의 하단이 길게 찢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날카로운 것으로 긁어낸 듯한 자국이었지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방바닥에는 호랑이 발톱으로 긁은 듯한 길고 깊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서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이 대체 무슨 일이란 말인가? 두려움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알 수 없는 끌림이 서린의 마음을 사로잡았지요. 서린은 찢어진 그림을 조심스럽게 말아 다시 벽에 걸어두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집 주변에서 정체 모를 숨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크고 거친 숨결이 담장 너머에서 들려왔다가 새벽이 되면 감쪽같이 사라지곤 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무서워 윤가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린은 이상하게도 그 숨소리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었지요.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서린은 더 이상 두려움에 숨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그림에 무언가 비밀이 있다면 그것을 밝혀내야 했지요. 서린은 아버지의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책들 사이에서 낡은 메모 한 장이 떨어져 나왔습니다. 서린은 그것을 집어들고 눈을 크게 떴지요. 백호령을 거스르는 자 피로 대가를 치를지니. 아버지의 필체가 분명했습니다. 백호령이라 하면 읍성 뒤편에 솟은 산을 가리키는 말이었지요. 예로부터 그 산에는 백호의 살령이 깃들어 있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은 그 산을 신성하게 여겨 함부로 오르지 않았지요. 서린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위험한 일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모른 척할 수는 없었지요. 아버지의 죽음, 그림의 비밀, 밤마다 들려오는 숨소리. 모든 것이 백호령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야 한다. 서린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서린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집을 나섰지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이 스며들었으나 서린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백호령으로 향하는 산길은 가파르고 험했습니다. 나뭇가지가 옷자락을 붙잡고 돌부리가 발목을 걸었지요. 병약한 몸이 비명을 질렀으나 서린은 이를 악물고 걸었습니다. 어느덧 산 중턱에 다다랐을 때 서린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앞에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안개 사이로 커다란 흰 그림자가 서린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서린은 숨을 멈추었지요. 그것은 호랑이였습니다. 눈처럼 흰 털을 가진 거대한 백호가 바위 위에 엎드려 서린을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황금빛 눈동자가 서린을 꿰뚫듯 응시했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산짐승의 기운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서린의 다리가 후들거렸지요. 도망쳐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백호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서린은 눈을 질끈 감았지요.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호는 서린을 해치지 않았지요. 오히려 서린의 곁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차가우면서도 포근한 기운이 서린의 몸을 감쌌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등을 밀어주는 것처럼 백호는 서린을 산 아래로 이끌었지요. 서린이 정신을 차렸을 때 어느새 집 앞에 와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이냐? 서린은 멍하니 뒤를 돌아보았지요. 백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러나 발밑에는 커다란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지요. 그날 밤 서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백호는 왜 자신을 해치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자신을 보호하듯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지키려는 것처럼 말이지요. 서린의 머릿속에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 그림이 너를 지키리라. 혹시 아버지가 말한 것이 저 백호란 말인가요? 서린은 벽에 걸린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찢어진 자국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었지요. 그림 속 백호의 눈동자가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린은 이때부터 백호와 자신 사이에 무언가 깊은 인연이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윤가에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김봉석이 부하들을 이끌고 대문을 부수며 들이닥친 것이지요. 윤도령,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다. 문서를 내놓거라. 봉석의 고함이 마당을 울렸습니다. 서린은 어머니를 등 뒤로 숨기며 맞섰지요. 문서는 우리 가문의 것이요. 손대지 마시오. 하하, 병약한 놈이 어디서 큰 소리냐. 봉석이 손짓하자 부하들이 서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서린은 온 힘을 다해 막아보았으나 병약한 몸으로는 역부족이었지요. 부하들의 주먹이 서린의 몸을 강타했습니다. 박씨 부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제발 그만두시오. 우리 아들을 살려주시오. 그러나 봉석은 비웃기만 했지요. 문서만 내놓으면 살려주마. 어서 가져와라.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둥 같은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지요. 그 소리에 모든 이가 얼어붙었습니다. 담장 위로 거대한 흰 그림자가 나타났지요. 황금빛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이글거렸습니다. 호랑이다. 부하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쳤습니다. 봉석도 얼굴이 하얗게 질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아났지요. 서린은 땅바닥에 쓰러진 채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백호의 눈이 서린을 향했습니다. 그 눈빛은 차갑지 않았지요. 오히려 따뜻하고 그리운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린은 공포보다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정녕 아버지 말씀이 사실이었단 말인가. 그 일이 있은 후 채령이 서린을 찾아왔습니다. 윤도령, 괜찮으신지요? 소문을 듣고 걱정이 되어 왔습니다. 채령의 눈에는 진심 어린 염려가 담겨 있었지요. 서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가씨. 저는 괜찮습니다. 채령은 잠시 망설이다가 품에서 낡은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사실 제가 찾아온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서재에서 발견한 오래된 기록이지요. 서린이 책을 받아 펼쳤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에 빼곡한 글씨가 적혀 있었지요. 채령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기록에 따르면 오래전 윤가의 선조 한 분이 백호령의 살령을 크게 노하게 했다고 합니다. 살령이 마을에 재앙을 내리려 했으나 그 선조가 자신의 혼을 담은 그림을 바쳐 화를 면했다고 하지요. 서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백호 그림이 바로 그것이란 말씀이십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 그림이 윤가를 지켜온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린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백호 그림이 가문을 지키는 수호물이라면 밤마다 들리는 숨소리도 자신을 지켜준 백호도 모두 설명이 되었지요. 그러나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림은 왜 찢어져 있었던 것입니까? 채령도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저도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서리는 그림이 걸린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찢어진 자국이 마치 무언가를 말해주려는 것 같았지요. 그러나 서리는 아직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채령 아가씨,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도 이 일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오가고 있었지요. 그 후로 채령은 자주 윤가를 찾아왔습니다. 서린의 비밀을 알고도 물러나지 않았지요. 오히려 함께 진실을 밝히겠다며 도움을 자청했습니다. 윤도령, 이 부분을 보십시오. 백호령에 대한 기록이 더 있습니다. 어디 봅시다.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낡은 기록을 살펴보았지요. 서리는 채령의 머리카락에서 은은한 향이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으나 서리는 애써 모른 척했지요. 채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린의 진지한 옆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설레었지요. 그러나 현감의 딸인 자신이 몰락한 가문의 도령에게 마음을 품다니 세상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없었지요. 자신의 처지로는 채령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김봉석은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랑이에게 쫓긴 일이 두고두고 치욕스러웠지요. 봉석은 부하들을 시켜 윤가를 감시하게 했습니다. 그 집에 무슨 비밀이 있는지 알아내라. 그림에 무슨 힘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손에 넣어야 한다. 봉석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습니다. 백호의 힘을 이용할 수만 있다면 현감 자리쯤은 손쉽게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요. 봉석은 음험한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서린의 방에서는 이상한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밤마다 그림이 흔들리고 방바닥에 새로운 발톱 자국이 생겨났지요. 서린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었지요.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서린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읍성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윤현나리가 병으로 죽은 게 아니래. 무슨 소리냐? 누군가에게 해를 당한 거라더라. 가문에 불리한 기록을 남기려다 입을 막혔다는구먼. 서리는 그 소문을 듣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단순히 병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고요. 누군가에게 해를 당했다니 그것이 정녕 사실이란 말입니까? 서리는 당장 소문의 출처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입을 열려 하지 않았지요. 사람들은 서린을 보면 고개를 돌리거나 발걸음을 피했습니다. 그날 밤 서린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지요. 마지막으로 서린의 손을 잡고 그림을 건네주시던 그 순간이 생생했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무언가 말하지 못한 것이 담겨 있었지요. 아버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서린이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방 안에 거센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촛불이 꺼지고 어둠이 밀려들었지요. 그림이 걸린 벽에서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리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백호 그림이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지요. 마치 그림 속에서 무언가가 뛰쳐나오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방바닥이 쩍쩍 갈라지며 발톱 자국이 생겨났지요. 서리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말해 주십시오.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겁니까? 서린이 외쳤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없었지요. 바람이 멎고 그림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서린은 알 수 있었습니다. 백호가 무언가를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경고는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서리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서리는 아버지의 흔적을 찾아 서재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책상 서랍, 책꽂이, 벽장 구석구석을 살펴보았지요. 그러나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서린이 포기하려던 순간 문득 아버지의 부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늘 아끼시던 물건이었지요. 서린은 무심코 부통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부통이 평소보다 무거웠지요. 서린은 부통을 뒤집어 보았습니다. 바닥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이 떨어져 나왔지요. 서린은 손을 떨며 그 종이를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필체가 눈에 들어왔지요. 서린아, 백호는 죄를 막으려 싸울 뿐. 그 속엔 내가 있다. 단 한 줄이었습니다. 서린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지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백호 속에 아버지가 있다니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서린은 벽에 걸린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림 속 백호의 눈동자가 서린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 눈빛이 왜인지 아버지의 눈빛과 닮아 보였습니다. 설마. 서린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림이 밤마다 움직이고 백호가 자신을 보호하고 집 주변에서 숨소리가 들리던 것. 그 모든 것이 아버지와 관련이 있다는 말입니까? 서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지켜주고 계셨던 겁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서린은 알 수 있었지요. 아버지가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곁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기쁨보다 슬픔이 더 컸습니다. 아버지가 편히 쉬지 못하고 이 세상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서린의 가슴을 찢어 놓았지요. 제가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께서는 편히 쉬십시오. 서린은 눈물을 닦으며 맹세했습니다. 서린은 더 이상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뜻을 밝혀야 했지요. 왜 아버지의 혼이 그림 속에 머물러 있는지, 아버지가 막으려 했던 죄가 무엇인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서린은 채령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채령 아가씨, 제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채령은 아버지의 편지를 읽고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이것이 정녕 사실이란 말씀입니까? 저도 믿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필체가 분명합니다.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백호령의 금기에 대한 기록을 다시 살펴보고 아버지의 죽음 당시 상황을 조사했지요. 마을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증언을 모았습니다. 점점 진실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윤현은 김봉석의 비리를 알고 있었지요. 봉석이 마을 사람들의 땅을 빼앗고 관아의 곡식을 횡령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봉석 그자가 아버지를 해친 것이 틀림없습니다. 채령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말했지요.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서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서린의 눈에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지요. 병약하고 나약하던 도령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운명에 맞서기로 결심한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서린은 진실을 알기 위해 다시 백호령에 올랐습니다. 산 깊은 곳에 폐허가 된 신당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기 때문이지요. 험한 산길을 헤치고 올라가자 무너져 내린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이끼가 낀 돌담과 부서진 기둥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요. 서린이 신당 안으로 들어서자 그 앞에 백호가 나타났습니다. 눈처럼 흰 털과 황금빛 눈동자. 그림 속 백호와 똑같은 모습이었지요. 서린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살령님,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백호가 서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요. 백호의 입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무엇을 묻고자 하느냐? 그림 속 백호가 살령님이십니까? 아버지를 지켜주신 것이 살령님이십니까? 백호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나는 그 그림 속 존재가 아니다.
서린은 놀라서 눈을 크게 떴지요. 그러면 그림을 움직인 것은 누구입니까? 백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그림 속에서 너를 지켜온 것은 백호의 영이 아니라 너의 아비 윤현의 혼이다. 서린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림이 움직일 때마다 들리던 숨소리, 종이의 떨림. 모두 너의 아비가 너를 지키려 몸부림친 흔적이니라. 서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지요. 아버지는 죽어서도 자식을 지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사실이 너무나 기쁘면서도 너무나 슬펐습니다. 서린이 백호령에서 돌아온 날 윤가의 관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윤서린을 체포하라. 김봉석이 앞장서서 외쳤지요. 이자가 백호령의 금기를 어기고 살령을 모독했다. 이로 인해 마을에 재앙이 내릴 것이니 당장 잡아 가두어야 한다. 서린은 결박당한 채 끌려갔습니다. 박씨 부인이 울부짖으며 매달렸으나 관원들은 막무가내였지요.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저는 죄가 없습니다. 서린이 외쳤습니다. 그러나 봉석은 비열하게 웃었지요. 죄가 없다고? 증거가 있다. 내 아비 윤현도 살령을 거슬러 벌을 받은 것이야. 너도 마찬가지 신세가 될 테지. 서린은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봉석이 아버지의 죽음에 관여했다는 것을, 아버지는 봉석의 비리를 폭로하려다 해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이 악독한 자, 내가 아버지를 해쳤느냐? 서린이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봉석은 콧방귀를 뀌었지요. 증거가 있느냐? 없으면 입 다물어라. 서린은 옥에 갇혔습니다. 차갑고 어두운 감방에서 서린은 절망에 빠졌지요.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는커녕 자신마저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 순간 품에서 무언가가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아버지의 편지였지요. 서린은 그 편지를 꺼내 가슴에 품었습니다. 아버지, 저를 도와주십시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린은 내일 형장으로 끌려갈 운명이었지요. 그날 밤 옥문이 열렸습니다. 채령이 간수를 매수하고 찾아온 것이지요. 윤도령, 어서 이것을 받으십시오. 채령이 건넨 것은 다름 아닌 백호 그림이었습니다. 채령 아가씨, 이것을 어찌? 아버님께 부탁드렸습니다. 윤가의 물건을 압수하려 하기에 제가 먼저 빼돌렸지요. 서린은 그림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지요. 이 그림으로 봉석의 죄를 밝히겠습니다. 채령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림을 찢으면 아버지의 혼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림의 힘을 온전히 드러내면 봉석의 죄를 밝힐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서린의 눈에는 비장한 각오가 담겨 있었지요. 아버지를 위험에 빠뜨리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문을 살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었지요.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다음 날 서린은 형장이 아닌 관아 마당으로 끌려갔습니다. 봉석이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공개 처형을 하려 했기 때문이지요. 이자가 백호령의 금기를 어긴 죄인이다. 모두 보거라. 봉석이 의기양양하게 외쳤습니다. 서린은 결박된 채 마당 한가운데 꿇어 앉았지요. 그러나 서린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김봉석. 서린이 외쳤습니다. 내 죄를 모두가 알게 될 것이다. 봉석이 비웃었지요. 미친 소리를 하는구나. 어서 처형하라. 바로 그 순간 서린이 품에서 백호 그림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서린이 그림을 하늘 높이 들어 올렸지요. 그 순간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천둥이 울렸습니다. 그림에서 눈부신 빛이 쏟아져 나왔지요.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림 속에서 거대한 화령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것은 호랑이의 형상이 아니었지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윤현의 혼이었습니다. 아버지, 서린이 외쳤습니다.
윤현의 혼이 봉석을 향해 손을 뻗었지요. 그 손에서 뿜어져 나온 빛이 봉석을 휘감았습니다. 으악! 봉석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살려주시오. 제가 잘못했소. 윤현의 혼이 준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봉석, 내가 나를 독살하고 문서를 조작한 것을 알고 있다. 내 죄를 모두에게 고하라. 봉석은 공포에 질려 모든 것을 자백했지요. 제가 했습니다. 윤현나리가 제 비리를 폭로하려 해서 독을 탔습니다. 윤가의 문서도 제가 조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현감이 관원들에게 명했지요. 저자를 당장 체포하라. 봉석은 결박되어 끌려갔습니다. 윤현의 혼이 설인을 바라보았지요. 그 눈에는 깊은 사랑과 안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설인아, 잘 해냈구나. 아버지. 설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아버지께서는 편히 쉬셔도 됩니다. 윤현의 혼이 미소를 지었지요. 나는 처음부터 내 곁에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내 마음속에 있을 것이다. 윤현의 혼이 서서히 빛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설인이 손을 뻗었으나 손가락 사이로 빛이 스쳐 지나갔지요. 잘 살아라, 아들아. 윤현의 마지막 말이 바람에 실려 흩어졌습니다. 하늘이 맑아지고 햇빛이 쏟아져 내렸지요. 백호령에서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산령이 축복을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봉석은 관아에서 모든 죄를 자백했습니다. 윤현을 독살하려 했던 것, 윤가의 문서를 조작해 땅을 빼앗으려 했던 것, 관아의 곡식을 횡령한 것까지 낱낱이 드러났지요. 현감은 크게 노했습니다. 내 측근이라 믿었던 자가 이런 악행을 저질렀단 말이냐? 봉석은 중죄인으로 끌려갔고 그의 재산은 몰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돌아갔지요. 윤가의 명예도 회복되었습니다. 현감이 직접 설인을 불러 사과했지요. 윤도령, 그대 가문에 큰 잘못을 저질렀소. 앞으로 윤가의 명예를 되찾도록 하겠소. 설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감나리. 마을 사람들도 설인에게 사죄했지요. 윤도령, 우리가 눈이 멀었소. 용서해 주시오. 설인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일은 잊겠습니다. 앞으로 함께 잘 지내면 됩니다. 설인의 너그러운 마음에 사람들은 감동했지요. 한편 채령이 설인을 찾아왔습니다. 윤도령, 정말 다행입니다. 채령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요. 설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채령 아가씨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아가씨가 계셨기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 오가고 있었지요. 봄바람이 불어와 채령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설인의 가슴이 따뜻해졌지요. 백호령의 진실도 밝혀졌습니다. 백호령의 살령은 윤가를 매개로 마을의 재앙을 막아왔던 것이지요. 윤현은 그 뜻을 이어받아 자신의 혼까지 바쳐 가문을 지켰던 것입니다. 초반에 뿌려졌던 모든 복선이 하나로 맞물렸습니다. 그림이 찢어졌던 것은 아버지의 혼이 힘을 쓸 때마다 조금씩 소모되었기 때문이었지요. 밤마다 들리던 숨소리는 아버지가 설인을 지켜보며 내쉬던 숨결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봉석은 법에 따라 엄히 처벌되었습니다. 그의 죄상이 만천하에 드러나자 사람들은 통쾌해했지요. 그 악독한 놈이 드디어 벌을 받는구나. 윤도령 가문이 억울함을 풀어서 다행이야. 윤가에는 다시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설인은 아버지의 혼이 머물던 그림을 정성껏 수습했지요. 찢어진 부분을 곱게 이어붙이고 비단으로 감쌌습니다. 어느 맑은 날 설인은 백호령 기슭에 그림을 묻었습니다. 아버지, 편히 쉬십시오. 이제 제가 가문을 지키겠습니다. 설인은 무덤 앞에 절을 올렸지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지요. 박씨 부인도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설이나 내 아비가 자랑스러워할 게다. 어머니, 앞으로는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설이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지요. 채령과의 관계도 조심스럽게 꽃피기 시작했습니다. 현감은 설인의 인품을 높이 사 채령과의 혼인을 허락했지요. 윤도령이라면 내 딸을 맡겨도 되겠소. 감사합니다, 현감나리. 평생 아가씨를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채령은 부끄러움에 얼굴을 붉혔지요. 설이는 다시 서당을 열어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배움에는 귀천이 없느니라. 누구든 열심히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아이들의 맑은 눈동자가 설인을 바라보았지요. 설인의 가르침은 마을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몰락했던 윤가는 다시 일어섰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어느 초가을 밤이었습니다. 설이는 집 뒤뜰에서 홀로 달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매화나무 그림자가 바람에 흔들리고 귀뚜라미 소리가 고요한 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보름달이 휘영청 떠올라 온 세상을 은빛으로 물들였지요. 설이는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처음 그림을 받았을 때의 두려움, 백호를 마주쳤을 때의 전율, 아버지의 혼이 자신을 지켜주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의 감격.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매화나무 그림자 사이로 희미한 실루엣이 나타났지요. 설이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흰 털이 달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황금빛 눈동자가 설인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백호였습니다. 아니, 백호의 형상을 한 무언가였지요. 설이는 그것이 아버지인지 백호령의 살령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둘 다였을지도 모르지요. 백호의 실루엣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잘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설이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시지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백호의 실루엣은 달빛 속으로 녹아들어 사라졌지요. 그러나 설이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설이는 조용히 은조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하늘로 올라갔지요. 옛말에 효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한다 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죽음도 넘어섰고 아들의 효심은 진실을 밝혀냈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은 이승과 저승의 경계도 뛰어넘는 법이니 이보다 더한 감동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니지요. 사랑도 믿음도 그리움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소중한 사람을 그리워하고 계신가요? 그 사람은 분명 어딘가에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늘 행복한 하루 되세요.